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농업박물관장 오경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기만 하는 박물관의 개념을 뛰어넘어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까지 아우르는 신개념 박물관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농업의 가치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복합문화공간 국립농업박물관. 이곳은 유물 전시는 물론 다양한 농사체험 행사로 사람들에게 특별한 휴식과 행복을 주는 힐링의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미래 생명기술인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성된 공간 국립농업박물관의 오경태 관장을 만나 우리 농업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다.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이제 낮아지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농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조금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잘 알리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 국립농업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국립농업박물관 법에서 설립되었고 2022년 12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개관 이후에 지금까지 작년 10월 달로 100만 명 방문했고 올 5월까지 140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박물관의 전시 시스템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상설관이 있습니다. 상설관은 1년 내내 같은 전시를 하는 형태가 있고, 상설관에 더해서 기획전인데, 기획전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전이 1년에 크게 2번 하고, 좀 작은 공간에서 테마전이라고 해서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전시는 기획전 중에서 앙부일구, 풍요를 담는 그릇이라는 전시하고, 아까 테마전 중에서 농생 꿀팁이라는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기획전 큰 거, 그렇게 앙부일구, 풍요를 담는 그릇은 우리 앙부일구를 우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그걸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앙부일구, 즉 해시계죠. 그죠? 해시계가 우리 농업사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해시계를 통해서 농업과 시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조망하는 전시가 그 전시고요. 또 아까 말씀 농생 꿀팁, 이것은 농생 꿀팁이라는 것은 농촌을 재생하기 위한 꿀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칠곡 할머니 이야기라든가 여섯 마을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농촌이 자꾸 이게 쇠퇴해가고 떠나가는 농촌이 되고 있는데, 그런 농촌을 어떻게 재생할 수 있냐, 그런 면에서 우리 도시와 농촌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우리 박물관의 가장 특징이 다른 박물관에 없는 체험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물원이라든가 다랑이 논밭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기능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있는 게 다른 박물관 다른 큰 특징인데요. 그래서 체험 중에서 우리 흔히 많이 하는 게 이제 모내기철에 여기 인근에 있는 초등학생과 같이 모내기를 한다든지, 어떤 그 작물을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심어서 수확까지, 지금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아마 감자 수확을 할 겁니다. 그런 체험 행사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모내기철에 할 때 지난 5월인가 했는데요. 그게 소 2마리가 끄는 썰애질하고 있어요. 그걸 겨리소를 하는데, 그게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전통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천군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걸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또 그 행사에, 모내기 행사에 초등학생을 참석시키면서 우리 쌀이 주식이잖아요. 그죠? 주식에 대해서 인식을, 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농업에 대한 가치를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설립법에 있는 얘기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제1의 산업이었는데, 다른 산업이 발달해 상대적으로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니까 자연히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데, 그 농업의 가치를 우리 박물관을 통해서 인식시킨다. 그런데 농업의 가치를 인식시킨다는 얘기는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전시, 상설간에 우리 농사가 이루어지는 각종 농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전시하면서 이게 체험적으로 느끼게 하고, 또 실제로 여기서 논밭 이런 데서 체험하면서 그런 농업의 가치를 전시와 체험을 통해서 가치를 느끼게 하는
그런 피부에 와닿는 농정 가치 제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저도 사실 처음 해봤거든요. 그게 아마 저 남쪽 지방에서는 한 마리가 끌고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두 마리가 끌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웠는데 이게 아마 경기도나 강원도 북부 쪽에는 산간 지역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한 마리가 끌면 힘드니까 두 마리가 끄는 거고. 근데 그게 상당히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인데 그걸 여기서 체험하고 고정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사실 우리 농촌이 보면은 옛날부터 정책적인 화두가 애기 울음소리 끊긴 농촌, 떠나가는 농촌. 그래서 제가 정책을 하면서도 이것을 돌아오는 농촌 만들자 이런 개념인데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 그런 모내기나 썰이질 행사에 인근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박물관 이게 논밭 자체가 전부 다 어린이 웃음으로 가득 찬 그런 박물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도 거뭇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어릴 때 박물관을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면은 제가 느낀 그래요. 박물관이라는 게 새로 공부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막 이게 그 라벨도 보고 굉장히 빽빽하게 우리 한국사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넣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느낄 때 이 박물관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장소가 아니라 학생들이 와서 즐기는 장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한국사 공부를 달달달 외워서 공부했는데 여기 와서 또 그렇게 하는 건 많지 않다. 그래서 특징은 여기서 즐기면서 재미있게 보내는 시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상설관 전시하면 많아잖아요. 그게. 그렇게 매번 기획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설관은 교과서의 기본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획 전시는 특별한 주제를 뽑아가지고 한 석 달 정도 전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하나의 특징이죠.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상설관에서는 종묘부터가 쭉 나오는데 요번에 앞에서 말씀드린 앙부일기 풍요를 담다 전시는 앙부일기를 통해서 시간과 농업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래서 계절 변화 이걸 특정적으로 조망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자꾸 이게 박물관에 올 때마다 다른 볼 것이 있구나 이렇게 추진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박물관에 가는 특징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체험이죠, 그죠? 농경 체험, 모내기 체험 그리고 이게 실제 작물을 예를 들어 감자 같은 걸 심어가서 케이크까지 가족 단위로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죽어 있는 박물관이 아니라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나가는 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예. 기본적인 큰 모토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박물관 와서 즐길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그게 큰 방향인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농업박물관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농업도 예를 들면 호남 농업이 다르고 영남 농업이 다르고 강원 농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계가 잡히면 저렇게 지역 농업 박물관을 분관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원에 하나 있지만은 이게 조금 체계가 잡히고 나면은 이제 분관 형태로 나가는 거. 그래서 호남 농업 박물관, 영남 농업 박물관, 뭐 중부 강원 농업 박물관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박물관이 아직 3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얘기하자면 요 수원에 있는 이 박물관이 조금 기반이 잡히면 그 지역 박물관을 만들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 박물관의 서작권 이것이 농촌진흥청 부지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우리나라 근대농업의 발상지잖아요. 인근에 이제 소 그렇게 정조대왕이 축조한 충만제도 있고 그래서 이 근대농업의 발상지인데 이 근대농업의 역사를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근대농업 역사 자료관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통일배라든지 쌀 작업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변화를 포함하는 그래 근대농업 역사관을 만드는 게 저희들이 앞으로의 큰 기대고 꿈입니다. 예.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농업 정책, 농업 관련 기관에 4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굉장히 여기에 새로 이제 근무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은 우리가 대충 보면은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그런 쪽에만 치중하는데 이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문화가 바탕이 안 되는
경제나 발전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농업 쪽에서 처음 생긴 문화 쪽의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쪽을 조금 더 건설화돼 가지고 간접적으로 우리 농업의 이해를 높이고 그러면서 농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농업에 대해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박물관.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자꾸 이렇게 누구를 국민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그런 쪽이 의미가 아니고 와서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 농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흔히 우리 사회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어떤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 비중이 농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지만 농업은 본질적 가치를 가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도 말하자면 뭐 에그플레이션 그래가지고 농산물 가격 때문에 물가가 막 올라간다든지 예를 들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갑자기 에너지 가격도 오르지만 식량 가격도 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농업은 경제적 가치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이 유지돼야 할 산업입니다.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은 농사를 지어야만 농촌이 유지되고 또 농촌의 랜드스케이프, 경관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 그런 게 우리가 보면 도시에 살지만 그걸 우리 마음의 동경 속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어떤 고향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일반 식량을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기능도 하지만은 그런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 박물관이 그런 인식을 높이는 데 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농업박물관이 농업의 가치를 더 많이 확산하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식시키면서 미래 세대가 농업의 중요성을 더 잘 인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